1강 연습문제 해설입니다. 32번 출발해 보도록 하지요. 32번 n이 자연수일 때 다음을 계산하시오. n이 뭐다? 자연수다. 다음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지. n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 대입하시고 2 대입하시고 3 대입하시고 n 대입하시고 계속 대입하고 이러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날샌다. 날새. 그러고 싶니? 아니잖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접근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만 할 겁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의 꼴로 표현되어 있네. 마이너스를 여러 번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반복이 된다. 무엇과 무엇이 반복이 될까요? 그렇지. 1과 마이너스 1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그렇다면 얘는 뭘까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을 갖다 홀수부호 곱하세요. 마이너스 1을 홀수부호 곱하세요. 뭘까? 그렇지. 마이너스 1을 짝수부호 곱하세요. 뭘까? 그렇지. 그래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충분하겠죠? 0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2번 보도록 합시다. 2번 마이너스 1을 자연수분 곱하시고 마이너스 1을 그거보다 하나 더 큰 수를 더하세요. 곱하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렇다면 마이너스 1을 홀수분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을 짝수분 곱하면 1이 된다는 사실을 조금 전 문제에서 확인했는데 여기서는 방법이 없네. 자, 그렇다면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가보도록 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n을 갖다가 구분해야 돼.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해야지? 짝수하고 홀수로 구분해야 될 거야. 자, 이렇게 무식하게 썼다가는 나는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고요. 무식하게 썼다가는 꿀밤. 자, n이 짝수다.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그렇지. 다른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될 것이고요. n이 홀수다. 그렇지. 다른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해서 대입해서 정리하면 1번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지. 있다는 얘기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3번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거나 접근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n이 짝수다, 2k다. 자, 그렇다면 n에다가 뭘 대입해? 2k를 대입하면 될 것이고요. n 더하기 1은 뭐가 될까요? 2k 플러스 1 홀수의 꼴이 될 것이고 n 더하기 2는 뭐가 될까요? n 더하기 2는 그렇지. 2k 플러스 2 해가지고 이름을 꺼내면 그렇지. 짝수의 꼬라지가 될 것이다. 정리하시고 정리 가능하겠죠? 정리 충분히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4번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네. 4번은 좀 그 숫자가 다르네. 마이너스 1이 아니라 2네. 당황스러운가요? 아니야. 다 똑같은 형태로 처리하면 됩니다. 무슨 짓을 한다? 그렇지. 1 대입하시고 2 대입하시고 3 대입하시고 4 대입하시고 그럼 어떻게 된다? 날샌다 라고 하는 거야. 2에는 뭘까요? 짝수네요. 따라서 자, 이 식을 갖다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되느냐 하면 없네요. 2의 2n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마찬가지 이유로 그렇다면 마이너스 2에 2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 가능하냐면 이렇게 표현 가능하겠지. 마이너스 1에 2n 플러스 1 곱하기 2에 2n 플러스 1 이렇게 가능할 겁니다. 자, 이 식이 이 식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대한 섬세한 이유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2학년 때 설명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자, 이렇게 분리를 했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1에 2n 플러스 1은 뭐다?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것이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쓸 수 있으면 족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도 마무리를 짓고요. 마무리를 짓고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뭐다? 그렇지. 괄호 안에 거듭제곱 꼴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이 되겠네요. 괄호 밖으로 뽑아낼 수도 있겠지만 직접 계산할 수도 있느냐라고 하는 거야. 나중에 함수로 가면 n이 짝수다, 홀수다 라고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요소, 문제 해결의 요소가 됩니다. 자, 5번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해결할 수가 있을 거야. 5번도 마찬가지로 해결할 수가 있겠지. 4번을 기준으로
4번, 2번과 4번을 기준으로 접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n이 모일 때, 그렇지. n이 짝수일 때, 또 n이 모일 때, 홀수일 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얘는 뭘 대입하고, 2k를 대입하고, n은 뭘 대입하고, 그렇지. 2k만을 대입해가지고, 구분해가지고 문제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식이 복잡하다라고 하는 거에 너무 주눅들지 말기를 바래요. 연습하다 보면 자기 확신이 생기고, 자기 확신이 생기면 그 문제를 정확하게, 복잡하더라도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될 겁니다. 33번입니다. 33번 봅시다. 자, A라고 하는 식이 주어졌고요. 무슨 식? 그렇지. A라고 하는 식이 주어졌고요. 또 B라고 하는 식이 주어졌고, C라고 하는 식이 주어졌어. 다음 식을 갖다가 계산하여라 라고 하는 말은 틀린 표현인 것 같고요. 다음 식을 갖다가 정리하여라 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식이 복잡해. 어떠한 것에 대한 식이 복잡하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것보다, 그렇지, 간단히 처리하는 겁니다. 간단히 처리할 때 수업 시간에 배웠던 방법은 뭐예요?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건데, 여기는 관련된 식이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나?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일단은 A, B, C의 꼴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A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A의 개수는 무엇이고 B의 개수는 무엇이고 C의 개수는 무엇이냐로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A의 개수는 처음에 2가 등장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야? 그렇지, 3이 등장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따라 정리하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C 이렇게 될 것이고, 각각의 A, B, C에 해당되는 문자를 넣어가지고 마찬가지로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그것이 정답이 될 겁니다. 정리하다가 틀리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찍 긋고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충분할 겁니다. 자, 2번 봅시다. 자, 2번도 마찬가지로 접근할 수가 있을 거야. A, B, A를 대입하고 B를 대입하고 A를 대입하고 C를 대입하고 B를 제곱하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쭉 X에 대한 표현한 다음에 정리하면 충분할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간단히 되는가를 먼저 고민해 봐야 될 거야. 그랬더니 공통된 항이 보이니? 공통된 항이 보인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 가능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무슨 짓을 해야 돼? 암산을 해야 돼. 또 다른 식이 보이나요? 또 다른 식이 보이겠지. AB B제곱을 해서 B로 묶어내냐면 AB 곱하기 B 마이너스 AC. 자, 여기서부터의 문제 해결은 너희들의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자, 직접 대입해서 문제를 풀 것이냐, 직접 대입해서 문제를 풀 것이냐, 아니면 식을 정리해서 문제를 풀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인 문제이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것이 좋다고 누누이 이야기했잖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 해보는 중간중간 과정이 너희들의 수학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밑거름이 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요. 알겠지? 잘 선택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겨운가요? 이 부분은 원래 지겨운 거야. 원래 지겨운 거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잘 참아. 잘 참고 계속해서 이 지겨움을 이겨낸다면 너희들은 수학을 극복할 수가 있을 가능성이 찔끔은 있다. 이 말입니다. 34번입니다. 자, 34번. 두 다항식 xy에 대해서 어떠한 핵의망측한 연산으로 주어졌네요. x 뭐라고? 뭐 이렇게 있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다른 연산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일명 이항연산이라고 해요. 중요한 거 아니고요. 자, 이러한 관련된 연산을 너희들이 표현할 수 있느냐. A라고 하는 식이 있고 B라고 하는 식이 있고 C라고 하는 식이 있고 각각에 대해서 이런 꺽쇠를 계산하세요 그랬단 말이야. 계산할 수 있니 없니? 계산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사칙 연산의 꼴로 바꿔 주어야만 하겠죠. 그럼 사칙 연산의 꼴로 바꿀 때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지, 괄호 안에를 제일 처음에 푸는 것을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렇다면 B 꺽쇠 C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될 거야. B 마이너스 뭐가 돼? 2Y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니? 마찬가지로 A 이게 뭐야? V인가요? V 머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겠네요. 요 부분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될 거야. 2에 A에
플러스 네모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모에 들어가는 부분은 b 마이너스 2c 이렇게 되겠네. 아까 전에 문제 틀렸어요? 이제 됐니? 아까 전에 어디서 틀렸어? 자, 이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그렇지, C 이렇게 들어가야겠지.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마무리를 갖다가 지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갖다가 짓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2로 묶어내고 A-C 플러스 B의 꼴로 바꿔서 해도 되고, 너희들 편한 대로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는 판단이 돼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35번입니다. 다음 식을 전개하여라. 네, 전개를 하면 돼요. 전개를 막 하면 됩니다. 막 하고 어떻게 하라? 한 문자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 한 문자에 대해서 무슨 차순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세요. 그것도 수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연습 과정입니다. 한 문자는 누가 결정해? 그렇지, 너희들 스스로가 결정해야 돼. 스스로 결정하세요. 결정되어 있는 표현이 있다면 그 문자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2번은 설명을 해주도록 하죠. 자, 2번.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네요. 항이 몇 개야? 4개입니다. 덮어놓고 정리했다가 시간만 잔뜩 잡아먹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일단은 머릿속으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 이것을 덮어놓고 전개할 것인가? 아니다. 여기에는 미묘한 어떤 원칙이 있는데요. 일단 암산이 암산. 자,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비교하고 요 부분과 요 부분을 갖다가 비교해서 찾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야. 여기에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요. 아마 이 부분을 갖다가 즉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아마도 이와 관련된 문제를 다수 풀어봤을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 처음 접하는 친구들이라면 냅다 전개를 해도 크게 상관없지만 눈에 보이는 어떠한 규칙적인 맥락에서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일단 이렇게 되겠네. x제곱 마이너스 뭐야?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것이고, 요 부분이야. 자, 요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요. 공통된 부분 보이나요? 자, 큰 공통된 부분이 나오면 보다 효과적으로 문제를 전개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너희들이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 부분도 충분히 너희들이 전개를 해가지고요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야. 식에 대한 전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짜증이 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귀찮고 너희들의 수학을 갖다가 하기 싫게 만들 수 있지만 연습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번, 4번, 5번, 6번은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공식을 이용하든가 기타 등등 방법을 이용해서 잘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고, 7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자, 7번은 요런 꼴이네요. 자, 요런 꼴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죠. 눈에 보이는 거 있니? 그렇지. x 더하기 1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또 뭐? 그렇지. x 마이너스 2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가 눈에 보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빨간색에 대한 이야기는 뭐가 될까요? x 몇 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1 되니? 돼야 돼. 파란색의 부분은 뭐가 될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8 되니? 돼야 돼. 자, 이것을 마무리 지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마무리 짓는데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뭐가 보여야 돼? 그 전에 이 부분을 연결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갖다가 연결시킬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관점에 대한 암산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8번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8번 쭉 보니까 눈에 잘 안 보이나요? 그렇지. 이거는 공식을 갖다가 적용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야. 얘가 있네. 어디서 많이 봤어요. 어떤 꼴일까요? a 세제곱 마이너스 뭐라고? 그렇지. b의 세제곱 되니? 돼야 돼. 마찬가지로 나머지 부분이 탁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됐으면 좋겠어. a 몇 제곱? 그렇지. 마이너스 a 몇 제곱? b의 몇 제곱? 그렇지. 자, 이런 식으로 공식을 적용시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공식을 적용시키기가 너무 힘든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래, 너희가 인내가 있다면 냅다
뭐라고? 냅다. 전개 후 정리. 그러면 거의 99%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36번입니다. 자,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의 개수가 5일 때 상수 k의 값을 갖다가 구하여라 라고 하는 문제야. 자,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무엇이 주어졌어요? x의 개수가 주어졌어요. 상수 k의 값을 갖다가 구하는 거. 무슨 값을 갖다가 구한다고? k의 값을 갖다가 구하는 거야. 무엇을 이용해서? x의 개수를 이용해서 k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판단할 수 있어야겠네. 주어진 식을 쭉 전개를 했을 때 뭐가 등장한다? 그렇지. x의 개수가 등장할 텐데 그것이 어떻게 표현된다? k의 식으로. 무슨 식으로? 그렇지. k의 식으로 k의 꼴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은 5다라고 하는 방정식을 세워서 k의 값을 구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해보도록 하죠. 주어진 식 다 전개하겠니? 다 전개할 수도 있지만 x에 관한 개수만 찾는 거니까 여기서 x 순서대로의 x 슉 그렇지 k x가 있어요. 앞에 뭐가 있을까? k가 있을 수가 있고 나머지 고민할 필요가 없지. 근데 마이너스 뭐가 있어? 3 곱하기 2 해가지고 뭐가 돼? 6 이렇게 되겠네. 이 값이 얼마라고요? 이 값이 5야. k 값은 얼마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네가 생각하는 바로 그게 뭐라고? 답입니다. 37번입니다.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를 갖다가 구하여라. 항이 몇 개일까요? 항이 100개니? 아니야. 항이 101개야. 101개를 제곱하래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다면 나한테 필요한 부분만을 찾아보자 라고 하는 거야. x 세제곱이 최대한 등장하는 것은 어딜까지일까요? 라고 하는 수학적 문제 해결의 판단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게 좋을 거야. 자, 식을 써보면 1 더하기 x가 있고 또 뭐가 있어? 그렇지. 2x 제곱이 있고 일부러 여기까지 썼겠죠? 플러스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3x 세제곱. 나머지 뭐야? 땡땡땡 필요 없고요. 자, 마찬가지로 1 더하기 x 쓰시고 플러스 뭐라고요? 2x와 제곱 플러스 3x의 세제곱 쓰시고요. 띵띵띵 됐어요? 자, 이놈을 전개하면 점점점에 해당되는 부분은 최소 항이 몇 개라고? x의 4차식이네. 전개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그렇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x 세제곱의 개수를 주어진 식의 전개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겠네. 한 가지 해보면 1하고 뭘 곱해 쭉 가서 얘랑 곱하면 되겠지. 얘하고 뭘 곱해 쭉 가서 얘랑 곱하면 되겠지. 얘랑 쭉 가서 뭐랑 곱하면 돼? 얘랑 곱하면 될 거고. 얘는 쭉 가서 뭐랑 곱하면 돼? 얘랑 곱해서 정리해서 대입해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할만하니? 할만해. 할만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38번입니다. 자, x의 다항식을 갖다가요. x의 다항식이 있네. x에 관한 다항식이야. 이걸 갖다가 x에 관한 다항식으로 나누었어요. 뭐가 됐어요? 나누어 떨어졌어요. 상수 a의 값을 갖다가 구하라고 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지요. 됐습니까? 몇 차식? 3차식. 몇 차식? 2차식.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는 몇 차식? 그렇지. 1차식이라고 쓰면 안 돼. 1차식 이하 이렇게 써야지 정상이겠지. 됐습니까? 자, 1차식 이하가 나누어 떨어진다는 소리는 뭔 말이냐면 이런 말이 되겠네. 나머지의 1차항의 개수가 뭐라고? 그렇지. 0이라고. 됐니? 마찬가지로 상수항이 뭐라고? 0이라고. 됐어요? 근데 문자가 뭐밖에 없어? 그렇지. A라고 하는 거밖에 없어요. 그럼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엄한 짓 하면 안 돼. 엄한 짓 하지 마시고 뭐야? 직접 나누냐? 직접 나눠야 되느냐? 이 판단이 중요해. 직접 나눠야 됩니다. 직접 나눠봅시다. 자, x 세제곱 있고요. 플러스 ax 제곱 있고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가 있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있단 말이야. 뭐 구하시고 땡땡땡 나머지 구하시고 설마 이것까지 나한테 바라는 건 아니겠죠?
자, 머시기 x 플러스 머시기가 있는데 얘가 뭐라고요? 0이고요. 얘가 뭐라고요? 0. 이렇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쌤요, 근데 식이 복잡하게 나와요. 못 풀겠다고요? 걱정하지 마라. 수학은 너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아. 그게 너가 풀었던 것이 옳다면 그게 답입니다. 답은 뭐라고요? 두 개야. 쫄지 마세요. 39번입니다. 자, 마찬가지 이유야. 다항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있고요. 나머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과 무엇을 갖다가 구하라고요? 몫과 나머지를 갖다가 구하세요. 이런 뜻이야. 살펴보도록 하죠. 다항식 몇 차식이니? 3차식이고요. 나누려고 하는 놈이 몇 차식이지? 2차식이야. 그럼 몫은 몇 차식으로 나올까요? 1차식으로 나올 거고요. 나머지는 몇 차식으로 나올까요? 그렇지. 1차식 이하의 차수로 표현이 되겠네요. 각각은 x에 대한 다항식, x에 대한 다항식이므로 몫도 무엇에 대해서 x에 대한 다항식으로, 나머지도 무엇에 대해서 x에 대한 다항식의 꼴로 표현됩니다. 그럼 무슨 짓을 하면 될까? 그렇지. 다항식으로 나눈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직접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얘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나눠봐. 이 뭐시기? 그렇지. x. 됐니? 정리하면요. 2x 몇 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됐니? 2x 제곱. 됐니?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네. 쭉 빼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 됐니?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 1. 목 찾았어? 마이너스 1. 됐지? 따라서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정리하면요. 나머지 구할 수 있겠지. 마무리는 누구의 몫? 그렇지. 너희들의 몫입니다. 마무리 꼭 해야 돼. 40번입니다. 다항식이 있어요. 뭐라고? px라고 하는 다항식이 있고 x-2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2x 플러스 3이고요. 나머지가 3이래요. p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갖다가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몫을 구하기 위해서는 px가 온전할 때만 몫을 갖다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됐니?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px를 곱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7을 갖다가 3으로 나눈다고 칩시다.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7을 3으로 나누면 몫이 2고 나머지가 1이에요. 그래서 몫을 구하고 나머지를 갖다가 구하는데 수학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없어요. 없다고 정확하게 인지해야 돼. 그럼 수학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7은 3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2고요. 나머지가 1입니다. 항상 이렇게 다항식의 꼴로 표현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수학적 식은 없어요. 계산식만 있을 뿐이야. 따라서 이런 꼴에 표현되는 식은요. 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겠지. 그렇다면 이 문제를 갖다가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야. 덮어놓고 풀었을 때 px를 x-2로 나누었을 때 2x 더함이 3이고 나머지가 3이에요. 이렇게 썼다가는 그렇지. 수시세 말로 폭망. 이렇게 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알겠니?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렇지. px는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2x 플러스 3이고요. 나머지가 3입니다. 자, 이런 꼴로 표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됐죠? 그리고 px를 갖다가 px를 구하시고요. 다시 그것을 뭘로 나누면 돼? 그렇지. x 플러스 2로 나누어 가지고 무엇과 무엇을 갖다가 구하면 되니? 몫과 나머지를 갖다가 구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할만하겠지? 할 수 있어요.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자기가 조금 공부를 갖다가 했다고 해가지고 어설프게 나머지 정리를 쓰는 친구가 있는데요. 몫을 물어보는 문제에 나머지 정리를 썼다간 헤맵니다.
완전 헤맵니다. 그러니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는 반드시 직접 나누는 걸 우선 고민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팁이었어요. 41번입니다. 다항식 있어요. 다항식 fx가 있어서 x-1로 나눈 몫을 qx라고 했어요. 오케이? 나머지를 뭐라고 했냐면 r이라고 했단 말이야. 자, 관련된 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fx 플러스 5를 x-1은 나눈 몫과 나머지를 갖다가 표현해 봐라라고 하는 거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40번에서 설명했던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살펴보도록 하죠. 어떻게 한다? 그렇지. 우리는 나눗셈이라고 하는 수학적 기호를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항상 무엇으로 표현했나? 곱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수학적 표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고 살펴봅시다. fx가 있네요. x-1로 나누었더니 몫이 qx였고요. 나머지가 r이었습니다. 됐니? 그렇다면 x의 fx 플러스 5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식에다가 그렇지 x의 x-1 qx 플러스 xr 이렇게 될 것이고요.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됐니? 그리고 플러스 5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자, 이놈을 갖다가 무엇으로 나눌 거냐면 x-1로 나눌 거란 말이야. x-1 찾았니? x-1 여기 있어요. 또 어디에 있을까? x-1 있을 가능성 있는 놈이 여기 있잖아. 그럼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그렇지. r이 있고 x-1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있을 수 있어? 없어? 그렇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시 무슨 짓을 해야 돼? 억지로 만들었으니까 원위치 시켜야겠죠. 이 문제의 핵심은 이 부분을 표현해내느냐 없느냐에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뭐야? 나머지 부분은 단지 플러스 5에 불과하다.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야. x의 x-1 qx 이렇게 될 것이고요. 플러스 r의 x-1 이렇게 될 것이고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r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돼가지고 그럼 몫에 해당되는 게 무엇일까를 갖다 고민해 보면 x-1, x-1을 묶어내면 그 나머지 부분 바로 요 부분이 무엇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지. 네가 생각하는 바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야. 자, 이것은 뭐에 해당될까요? 그렇지. 너희가 생각하는 바로 그 부분이 될 거란 말이야. 우선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fx를요 뭘로 나눴어요? x-1로 나눴단 말이야. 그럼 몫은 뭔지 몰라. 자, 나머지는 뭘까요? 그렇지. 나머지는 상수항에 해당이 되는 거야. 상수항. 이 부분도 포인트. 자, 이런 거를 나중에 문제를 풀 때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문제를 풀기를 바랍니다. 내가 설명할 때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뿐이지만 실제로 너희들이 풀 때는 그렇지 0.1초 만에 판단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지. 갑니다. 42번입니다. 다음을 만족하는 뭐라고? 다음을 만족하는 n의 값을 갖다가 구하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야. 아, 그렇다면 좌변의 식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 간단히 해가지고요 우변의 식처럼 표현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살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쪽은 더하기 꼴이고요 이쪽은 차의 꼴이란 말이야. 더하기 꼴을 갖다가 차의 꼴로 바꾸는 것. 무슨 공식? 무슨 공식? 머릿속에 떠오르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공식? 합차의 공식. 그것이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야. 그렇다면 맨 앞에 어떠한 숫자를 필요로 할 가능성이 매우 크네요. 그것은 연습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고민해서 찾아야 돼. 고민해서 찾다 보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는 한 번 보면 두 번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을 가능성이 찔끔은 있어요. 어쨌든 잊어버리게 돼 있어. 자주 풀어보는 게 조금은 도움이 될 거야. 어떤 숫자가 필요할까요? 그렇지. 3이라는 숫자가 필요해. 왜 3이라는 숫자가 필요하니? 라고 물어본다면 3을 갖다가요 내가 알고 있는 숫자로 표현해야겠죠.
어떻게 표현해야 돼? 그렇지. 2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3을 갖다 억지로 써넣었단 말이야. 원위치를 시켜야겠지. 무슨 짓을 해야 되지? 그렇지. 나누기 뭘 해야 돼? 3. 이것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래 이 부분에는 어떤 숫자가 있었던 걸까요?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1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3분의 3으로 표현했고, 분자에 있는 3을 갖다가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로 2의 제곱 마이너스 1꼴로 표현해가지고요. 정리하면 n의 값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고민하고 정리하고 해결해 보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만 절대로 문제를 완벽하게 해설해 주지 않아요. 문제를 마무리 짓는 것은 누구의 몫? 그래. 생각하는 너의 몫이야. 아니야. 실수. 그래. 너희들도 무언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3번입니다. 43번 마찬가지로 봅시다. K값이 주어졌고요. K값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무슨 식을 갖다가 쭉 구하래요. 구할 수 있겠니? 구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식을 쭉 구하려고 보니까 짜증이 나. 왜? 식이 복잡해. 복잡해. 식이 복잡하단 말이야. 복잡한 뭐야? 짜증이 확 밀려와. 그래서 뚫어지게 쳐다보면 복잡함 속에 뭐가 있어? 조화가 있어. 그래. 그 복잡함 속에 조화를 찾아내는 것이 그렇지 수학적 안목이라는 거야. 어떤 새끼가 유식하게 그런 식으로 표현했죠. 수학적 안목을 길러라. 근데 이런 식 풀다가 수학적 안목이 길러지겠니? 그렇진 않아요. 그렇다고. 자, 맥락 봅시다. 같은 것이 반복적으로 사용이 됐네요 라고 하는 거야. 크게 묶으면 이렇게 되겠네.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동그라미 플러스 삼각형의 제곱 마이너스 동그라미 마이너스 삼각형의 제곱 이런 꼴이네요. 자, 복잡함이 치환이 돼서 간단한 꼴로 바뀌었네요.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4배의 동그라미 곱하기 삼각형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이후부터는 너희들이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안 되는 친구를 위해서 한 번만 더 써주도록 하죠. 4배의 3 플러스 2k의 세제곱 3 마이너스 2k의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4배의 3 플러스 2k 3 마이너스 2k 전체 세제곱 꼴이 되겠네요. 자,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인지할 겁니다. 숙제야 이렇게 되니?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숙제야 숨어있는 숙제야 사악하죠? 원래 나는 사악한 놈이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4번 네 별표. 자, 44번은 너희들이 문제를 갖다가 풀 때 매우 중요하고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가장 흔하게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추후에 설명을 하겠지만 44번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합과 곱과 차이꼴로 어떠한 식을 표현해낼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야. 항상 명심하기 바랍니다. 두 개의 식이 있다. x, y가 있거나 알파, 베타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렇죠. 합이 있어야 되고 차가 있어야 되고 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사이의 연관성을 맺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합이 있고요. 곱이 있네요. 그리고 회계망측한 식이 있어요. 그렇다면 아이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뭐 어때? 내가 누군지 알 방법이 없잖아. 그렇다면 제일 처음에 고민하지 말고 x 더하기 y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x 더하기 y는 정리하면은요, 찾아낼 수 있겠니? 찾아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x 더하기 y는 얼마야? 4고요. x 곱하기 y는 주어졌네요. 1이니까 x 마이너스 y 찾아놔요. 제곱을 x 더하기 y야 xy로 표현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2번입니다.
2번도 회계망측한 식이 있네요. 그리고 이상한 식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다항식이고 이거는 분수식이란 말이야. 이것을 기준으로 분수식의 꼴로 바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매우 인위적이죠. 무슨 짓을 하면 될까요? 그렇지. 고민하다가 그 짓을 하면 되는데 바로 그 짓은 뭐야? 좌우를 갖다가 무엇으로 나눈다? x로 나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x제곱을 x로 나누고요. a를 x로 나누니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정리하면 x-x분의 1이 뭐다? 그렇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회계망측한 식에 뭐가 있어요? 그렇지. 차의 꼴로 표현이 됐네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지. 그런 부분에 고백꼴도 있어야 되잖아. 그럼 x 곱하기 x분의 1은 뭐가 되지? 그렇지. 바로 그 값이 된다고. 자, 나머지 식은 너희들이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44번 문제는 고등학교 전반적으로 막 다뤄지는 형태의 문제니까 반드시 인지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라고? 그렇지. 합과 차와 고백꼴로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문제 해결의 포인트로 잡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3번입니다. 3번도 마찬가지야. x 플러스 y가 1이고요.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이 4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따의 문제를 갖다가 풀어보라요. 고민하지 말란 말이야. x 플러스 y가 있으면 합이 주어졌잖아. 그럼 너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다? 그렇죠. 곱을 찾아낼 수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럼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을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을 합과 됐니? 곱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니? 따라서 x, y 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찾아낼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찾으세요. 찾으니까 얼마나 온다고? 잘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1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을 갖다가 정리할 수가 있겠지. 주어진 식은 뭐야? x 플러스 합과 그렇죠. 고백꼴로 표현해낼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고요. 4번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3이다 라고 하는 식이 있어. 자, 이 식을 보고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너희들이 이 식을 보고 제일 처음에 찾아야 되는 건 뭐다? 합이다. 얘가 뭐냐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뭐다? 곱이다. 얘는 알고 있네요. 얼마다? 1이다. 고민하지 마. 이런 건 딱 나오면 합이 뭐냐 라고 하는 거. 그렇다면 x 플러스 뭐다? 그렇지. x분의 1이 뭐시기? 제곱은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뭐야? 그렇지. 플러스 2배의 1이다 라고 하는 거지. 얘가 얼마라고요? 3이라고. 얘는 얼마라고요? 2라고. 얘는 얼마라고요? 그래,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니까. 자, 그렇다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x 플러스 x분의 1은 뭐가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나옵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요거를 단서를 붙여준 거야. 그럼 뭐가 된다고요? 그렇지. 플러스 5가 된다고요. 됐지? 자, 마무리를 지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꼭 쳐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마무리 안 지면 혼내줄 거야. 45번입니다. x 플러스 y가 주어졌고요. x, y가 주어졌네요. 합이 주어졌고요. 곱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풀어요. 이런 문제는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애초부터 합이 주어지고 곱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여기서는 많은 수학적 사고가 미리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야.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x5제곱 플러스 y5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렇지. 세제곱과 2제곱의 곱의 고백꼴이네. 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얘는 x세제곱과 y세제곱 곱하기 x제곱과 y제곱에서 뭐가 될까요? 그렇지. 유추할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구할 수 있겠니?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x제곱 더하기 y제곱 구할 수 있겠니?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애초부터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이 문제를 직접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문제가 쉽게 주어졌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이 쉽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이 문제 하나만 전개해 주도록 하죠. 자, 이 전개하면 이렇게 될 거야. x의 5제곱 등장하니? 등장해요. y의 5제곱 등장하니? 등장한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 블라블라블라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 블라블라블라가 뭐냐면 x 세제곱 곱하기 y 제곱이 될 것이고, 또 뭐가 될까요? 그렇지. y 세제곱 곱하기 x 제곱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부분을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야. x 제곱 곱하기 y 제곱, 그리고 뭐가 돼? x 플러스 y,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인지가 됐니?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구할 수 있어야 돼. x 제곱 더하기 y 제곱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놈을 전개했더니 이러한 식이 나오고,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x 5제곱 y 5제곱이라면 구할 수 있고요. 오케이. 구할 수 있고요. 구할 수 있고요. 구할 수 있다면 그렇죠. 마무리 지을 수가 있겠네요.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x 6제곱 플러스 y 6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에서 유추해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뭐야? 얘를 갖다가 뭐 하면 돼요? 2번 곱하면 주어진 식이 등장하겠네.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다르겠죠. 뭐 할 수 있다고? 주어진 식에서 주어진 식을 유추해낼 수가 있다고. 자, 얘는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조금 전과 같은 이야기로 x 세제곱 y 세제곱은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구할 수 있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것을 구하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전개하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놈 등장하겠지. y의 6제곱 등장할 것이고요. 그렇지. 2배에 뭐가 되는 거야? x의 세제곱, y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플러스야. 자, 그럼 다 됐지? 자,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 이거, 내가 아는 것 이것, 내가 아는 것 이것. 다시 정리하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것 이것, 내가 아는 것 이것, 내가 아는 것 이것. 따라서 이놈은 여기에서 얘를 빼주면 될 겁니다. 할만하니? 식은 복잡하고 시간도 다소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사고를 못하는 문제는 아닐 거야. 마무리를 꼭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마무리를 꼭 자기가 좀 부족하더라도 꼭 마무리를 지어야 돼. 마무리를 지어야지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시납으로 너희들의 수학적 실력은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진심이야. 46번입니다. 46번 마찬가지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서 다음 식의 값을 갖다가 구하여라 했습니다. 자, 덮어놓고 풀지 말고요. 다음 식을 쭉 봐봐. 오, 분수꼴이네. 그렇다면 주어진 식에서 각각의 분수꼴이 등장할 수 있게끔 표현해야 하잖아. 저 아까 전에 어떻게 이야기했지? 그렇지. 잘 표현하라고. 잘 표현하. 어떻게 한다고? 그렇지. x로 나눈다고. 나눌 수 있니? 중요해. 나눌 수 있을까 없을까? 나중에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x로 나누면 x가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1 될 것이고, 플러스 x분의 1은 뭐가 돼? 0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x 플러스 x분의 1은 뭐가 돼? 1 이렇게 될 것이고, x 곱하기 x분의 1은 뭐가 돼? 1 이렇게 되겠네. 항상 염두에 두길 바랍니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렇지. 합과 고백꼴로 표현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야. 따라서 이거 구할 수 있겠니? 예를 들어서 해봅시다. x 합 됐어요? 곱 됐어요? 할만하지? 할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4번 선생님, 그래서 4번은 어떻게 풀어요? 에이, 그렇지. 그러지 마. 할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푼다고?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의 제곱. 그렇지. 마이너스 등장했어. 마이너스 2배 x제곱 x제곱분의 1 됐니? 자, 그렇지.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학교 시험은 어떤 식으로 물어보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주어진 식일 때 이 문제를 계산하세요. 직접 계산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지. 1번 갔다가 2번 갔다가 4번으로 가야지 한 문제를 겨우 해결할 수가 있을 거야.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수업을 잘 듣고 있어. 훌륭해. 한 가지 더 나가볼까요? 5번. 숙제로 낼까 말까. 그냥 합시다. 그럼 x의 5제곱 플러스 x의 5제곱분의 1은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을까요? 만만치가 않겠죠. 실제로 만만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한 번 정도는 시도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거야. 지금 말하는 소리는 결코 아니에요. 시간도 많고 문제 풀 시간도 많아요. 너희들은 지금 46번만 내가 설명한 대로 풀거나 풀 수 있거나 풀려고 노력만 하면 충분합니다. 47번입니다. 주어진 식도 마찬가지네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주어진 방정식을 갖다가 이제 풀려고 노력하는 친구들 분명히 생길 거야. 어쨌든 결과적으로는요 이런 꼴이네요. 무슨 꼴이야? 분수꼴이네. 분수꼴. 됐니? 분수꼴. 방정식을 풀어서 대입해서 분수꼴을 해결한다는 것은 무지막지한 작업이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수학적인 어떠한 인위적인 접근이라면 x의 값을 구해서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식을 적절히 변형하여 내가 알고 있는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봐야 돼요. 분수꼴이라면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바꾸는 게 좋아요? 그렇지. 분수꼴로 연습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될 것이고요. 차의 꼴로 바꾸는 거구나. 차가 등장했어. 뭐가 등장해야 돼? x 플러스 x분의 1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x 곱하기 x분의 1도 찾아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 주어식 봅시다. 보이니? 보였으면 좋겠어. x제곱 그렇지.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있을 것이고 플러스 2배의 x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있을 것이고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구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예요. 지금까지 연습 많이 했으니까 충분히 접근해서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연습이 필요해. 해야 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49번입니다. 자, 다음을 계산하는 문제예요. 다음을 계산하는 문제인데 냅다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어진 조건이 10의 거듭제곱의 꼴로 표현하고 있잖아. 핵심은 뭘까요? 주어진 식을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용해서 표현하세요 라고 하는 거지. 숫자를 보면 복잡하지만 문자로 바꾸면 조금 간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9는 뭘까요? 족쳤어! 9는 뭐야? 그렇지. 10-1, x-1. 11은 뭘까요? 그렇지. 10 플러스 1, x 플러스 1. 자, 이런 식으로 쭉 정리해 가지고요.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만하겠지. 그래서 답은 뭘까? 찾아보세요. 49번입니다. 49번 문제도 48번 문제랑 동일하네요. 주어진 식 복잡한가요? 복잡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숫자 있니? 그냥 냈다 제곱해도 돼요. 저희가 인도 암산을 배웠던 친구는 조금 더 쉽게 계산해낼 수가 있겠지만 그따위 식은 꺼져. 자, 이렇게 될 것이고요. 얘는 어떻게 되겠니? 뭐가 기준이야? 그렇지. 300이 기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는 너희들이 하세요. 자, 오랜만에 영상을 찍느라고 선생님이 버벅거리고 재미도 없을 수 있었는데 1시간 내내 잘 듣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오답 정리 하시고요. 오답 정리하고 정리해가지고요. 적절한 시간에 제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정규 수업 때 다시 만나도록 해요. 너희들은 분명히 뭔가를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안녕.